좌표 평면 위의 점 P에서 곡선 Y는 X제곱에 그은 두 접선을 각각 L1, L2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곡선 Y는 X제곱과 두 직선 L1, L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8일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Y는 fx라고 하자. 이때 두 곡선 Y는 X제곱과 Y는 fx와 두 직선 X는 0, X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점 P는 곡선 Y는 X제곱 아래쪽에 있는 점이다 그랬죠.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 심화 개념 시간에 다루었던 그죠? 두 개의 접선과 2차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요게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배운 게 뭐였냐 하면요. 이렇게 2차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두 개의 접점이 있고 이 접점에서의 접선이 있었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선이 하나가 있고 이쪽에선 이런 식으로 접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었을 때 그쵸? 여기가 만약에 알파고 여기에 좌표가 베타라면 이 두 개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요 부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만약에 이 2차 곡선의 방정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면 이때 요 넓이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고 그랬냐면 기억나요? 그죠? 요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거 외워두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랬죠?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금방 풀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 적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걸 적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알파부터 요 교점까지는 2차 곡선에서 요 직선의 방정식을 뺀 놈을 적분하셔야 되고요. 요 교점에서부터 베타까지는 2차 곡선에서 이 직선을 뺀 놈을 적분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그때 요 두 개의 접선의 교점, 그죠? 요 놈의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알파 베타가 된다 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교점 구하는 건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쵸? 왜?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과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봐라. y는 x제곱이었으니까 상당히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요 놈이 그냥 뭐 그림 또 그리지 말아볼까? 그냥 지금은 y는 x제곱이니까 요걸 요렇게 놓은 다음에 그러면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의 프라임이 2x니까요. 결국 y는 이꼴 2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놈이 알파 콤마 알파 제곱이라는 점이 될 테니까 요렇게.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 y는 2알파 x 빼기 알파 제곱이 되고요. 당연히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알파만 베타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놈을 똑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요. 2배의 베타 빼기 알파의 x가 베타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결국 x는 2분의 뭐가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는요. 그냥 이걸 여기다 갖다 넣으면 돼. 그러면 요 놈을 요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y는 뭐 돼요? 이 2는 없어지고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빼기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봐.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심화 개념 시간에 배웠던 요 개념을 그냥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사실 외우고 있어라 라는 게 선생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외우고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진짜 쉽게 풀리거든. 안 외우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봐. 교점 계산하는 데만도 이만큼을 잡아먹는데 이거 적분하려고 생각을 해봐.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적분은 안 할 겁니다. 지금. 적분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시던가 혹은 선생님이 그 심화 개념 시간에 올려드린 그 영상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봐. 이때 이 넓이가 얼마라고 알려줬어요? 18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12분의 지금 a라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잖아. 2차 함수에. 1이니까 그냥 1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결국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이 이꼴 18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은 12 곱하기 18인데 이놈이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12는 그 다음에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결과적으로 이놈이 뭐가 되냐 하면 2 곱하기 3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가 되는 거야?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은 결국 요거의 자취의 방정식이에요. 이 점들이 그리는 자취. 그럼 우리가 이놈을 x, 이놈을 y라고 놓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 y는 알파 베타일 때 x와 y의 관계식만 구해내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우리 고1 수학 때, 그죠? 수학 1인가요? 거기서 많이 해봤단 말이야. 제곱하세요. 그죠? 36은, 그치? 얘는 베타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인데, 자, 이놈은 봐라.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준 거랑 똑같잖아.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뭐냐 하면 2x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죠? 이거 전체의 제곱에서 4y를 빼준 거랑 똑같죠? 그놈이 바로 36인 거야. 끝났지? xy의 관계식 벌써 나왔습니다. 그러면 4y는 뭐가 되는 거야? 4x의 제곱 빼기 36이니까 따라서, 그죠? 우리가 구하는 관계식은 y는 x제곱 빼기 9가 됩니다. 즉, fx라는 놈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랬는데 y는 x제곱과 y는 fx니까 요 놈이 f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놈과,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y는 x제곱과 y는 x제곱 빼기 9, 그 다음에 x는 0, x는 10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요. 이거 그냥 봐도 얘가 얘보다 위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x제곱에서 x제곱 빼기 9를 빼서 척분을 해주시면 이게 넓이입니다. 근데 x제곱 날라가고 결국은 0부터 10까지 9만 남게 되겠네요. 그죠? 볼 것도 없죠? 이건 9x가 되고 0부터 10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90이 되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출제가 되면 그 내용을, 그죠? 이 넓이가 12분의 a,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두 접선의 교점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콤마 알파 베타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문제를 푸는데 엄청나게 시간차가 생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만약에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면 아마 선생님 생각에 이 문제 푸는데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거의 5분? 3분 이상 5분 이하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에 비해서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